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저는 파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남문화유산연구원이라는 학술 연구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책임연구원 맡고 있는 이윤비입니다. 일단 먼저 좀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동각에 딱 맞춰서 보게 됐는데 아침에 좀 피가 많이 걸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일단은 뭐 자료를 다 받으셨네요. 네, 저희 발표 자료를 다 나눠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도 여기 와서 한번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같은 내용으로 했었고요. 저는 이제 역사 사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울의 동국대학교 사학과 이제 졸업했는데, 이제 제가 요 효령대공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한 지는 한 2010년도에 제가 논문을 냈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활동을 잘 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우연찮게 또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셔서 저한테 직접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요.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선대 조상에 계신 효령대군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왜 효령대군께서 이렇게 사찰, 불교 쪽에 활동을 많이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또 그 당시 사회상을 다 아시잖아요. 조선시대는 또 기존에 이제 한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왔던 옛날에 국교였던 불교 그런 폐단,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근간을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이제 조선 왕조가 세워졌고, 사회 지배 질서 이념으로 이제 유교적인 그런 사회 이념으로 통치를 하는 그 시대에 가장 어른이셨던 종친이셨던 효령대공께서는 수많은 사찰의 불사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되게 궁금했어요. 왜 분명히 반대도 많았고, 가장 그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우리가 지배 질서를 확립해가는 세조대까지 그 가장 핵심적이던 그 황나 왕조의 중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효령대공은 수많은 불사활동을 펼칩니다. 다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이 처음부터 이제 지원하지 않았지만 자기 형님이시니까 이제 후반기부터 해서 세조대 그 이후까지 왕실, 뭐 비빈들, 후궁들, 상궁들, 그다음에 양반가들까지 다 후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활동에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됐을까라는 제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게 돼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약간 뭐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효령대공께서 많이 활동했었던 그 당시에 불사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전해 오는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제가 중심으로 그런 유물들도 소개를 드리고, 왜 우리 효령대공께서 그런 활동을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에 대한 제 나름의 이제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아마 이러한 것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이제 가설이죠. 이 부분이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활동하셨던 15세기 효령대공 이보이시죠. 이보의 불교 신앙과 불사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혹시 와서 들으셨던 분이 계실까요? 계실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왕조실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 효령대공께서는 뭐 태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셔서 또 이제 세종의 형이고 세조의 숙부시죠. 중부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살아생전에 모셨던 왕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대까지 총 7명의 왕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실록 이제 효령대공 보의 졸기라는 내용에 보면은 왕조실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불로 불렸다. 이렇게 효령대공 보졸이라는 이제 왕조실록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령대공께서 부처를 좋아하여 승려들을 많이 모아 불경을 강하였다. 이런 내용이 왕조실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유교 지배 질서가 확립하고 업부를 하던 시대에 살았던 가장 유명하신 분이 불교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록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저희 계보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현대문 2보 요 진영이라고 하죠. 초상은 그 바나사 연주암이라는 곳에 지금 모셔져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조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장 첫째 형이었던 양녕대군도 같이 불사활동에 참여했다는 기록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세종으로 되시는 충녕대군 포함해서 이 당시 조선 왕조를 건립하고 안정화시키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으로는 불교를 상당히 억압하고 폐단을 붙이면서도 왕실 차원 안에서는 왕실 가계 안에서는 불교 활동을 계속합니다. 물론 이제 그전 시대에 고려 시대부터 이어온 그 집안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서양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왕조실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효룡대군은 상골 또는 미륵신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이러한 기록이 사료로서 남게 되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불사라는 개념은 이제 불교 쪽에 어떤 여러 가지 뭐 건물이나 이런 거를 새로 만들어서 그 사찰 사역을 정비하고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 왕조실록에 따르면 효룡대군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술한 부분이 바로 불교와 관련된 행적입니다. 그래서 효룡대군의 불사는 물론 많은 비판을 받았겠죠. 그 당시에 뭐 그 사대부라든가 대신들, 유학자들 온갖 상소가 많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 상소를 세종대왕은 계속 받죠. 그런데도 본인은 어떻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거의 후반부 말년에 가서는 세종대왕이 오히려 더 내편금도 내어주고 오히려 불사를 더 후원을 해주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네, 유교 국가에서 상당한 지위와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효룡대군의 이런 불사 행적이 당시 불교계에서는 계속 막 위축되고 또 사찰 수도가 줄어들고 막 뭐 양반들이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뭐 가끔씩 문집에서 그런 게 나오죠. 이제 양반가들이 어디 금강산 유람할 때 거기 있는 사찰의 승려들을 갖다가 가마를 들고 막 다니게 하고 이런 게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불교계 쪽에서는 되게 반가운 이런 모습이죠. 왕실의 어른이 오히려 불사 관련된 내용으로 후원을 하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긴 한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그 당시 불교계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당시 업볼 정책과 불교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업볼 정책 내용은 좀 넘어갈게요. 간단히 뭐 다 아시는 내용이 되니까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이제 고려 왕조 말기 들어서는 이제 뭐 승려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당시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이라는 신진 유학 사상이 도입이 되면서 사회 지배 질서이나 유교 사상이 이제 그때부터 자리 잡게 됐고 그거를 받아들인 이제 신진사대부, 신사대부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이 왕조를 지탱할 수 없다. 왕씨의 왕조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결국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시고 이제 새로운 이제 왕조를 설립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태종대에 들어서는 사찰이 되게 축소가 많이 돼요. 폐단이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 뭐 선종, 교종, 사찰 24사로 총 이제 축소를 시키고 많이 이제 줄입니다. 그리고 승려로 되는 과정도 많이 뭐 여러 도축제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왕실의 후원으로 네,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조선 초에도 다시 조선 왕실에 있는 사람들도 불교 신앙을 믿고 있었죠. 당연히 고려 시대부터 계속 이어왔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이제 나라의 종교가 불교였었기 때문에 그런 불교적인 거를 뭐 이성계와 관련된 그 이제 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뒤에 제가 설명하는데 이제 아들을 얻고자 했는데 이제 그런 설화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얻고 나중에 이제 그런 집안 가게에서의 불교를 믿는 그런 신앙심은 아마 자연스럽게 효룡대군께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시죠. 네,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저희 조상을 잘 모시면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불교적으로 이제 극락 정토에 가셔서 잘 지내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비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유교에서는 특히 제사라는 식밖에 없고, 그러면은 기존부터 계속 왔던 어떤 이제 불교적인 부분에서의 윤회라든가 업이라든가 사후 내세라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좀 인식이 바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대로 차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조선 건국과 왕권 다툼이 좀 있었잖아요. 왕자회난도 있었고, 그러면서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수많은 내 사촌 동생 형이 죽어가고 내 친형이 내쳐지고, 심지어는 세조가 단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속 가운데에 종친의 가장 큰 어른이 희롱대군이셨단 말이죠. 이제 결론으로 이제 얘기를 예정해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런 불교적인 부분으로 좀 약간 좀 업을 쌓은 거를 좀 이제 해소하고, 향후에 이어지는 이 왕손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불교 불사활동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론입니다. 저희 이 논문의 이 주제에. 네, 그렇게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불교에서는 내용의 효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불설대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해서 부처님 관련된 이 불교 경전 안에도 부모님이 은혜 보답하라는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거가 아예 전혀 다른 내용의 어떤 교리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도 당연히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고 또 잘 지내고 서로 화합하고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교 사회 질서로 성립해서 이끌어가는 조선 왕조이지만, 분명히 이거를 가져와서 우리 일반 민중들에게 이해시키기 편할 수 있는 방법이 불교를 일부 이제 사람이 죽거나 할 때 사십도제를 지내거나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아마도 이제 기록은 그렇게 남아 있어도 일반 민중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동안에 이어졌던 그 천년 동안의 불교적인 세상, 불교적인 사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인식과 모습들을 바로 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연계되는 가운데 이제 지배층 입장에서의 그런 사회 지배 질서 이념으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확장했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서는 불교적인 모습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효론대학교에서 활동하셨던 불사 활동을 제가 한번 이제 현재까지 남아있는 문화재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유형별이라고 했는데 수많은 불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효론대학교에서 전국 곳곳으로 다니시면서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 잘 하세요 이렇게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종을 만드는데 직접 총 도감이 되시기도 했고, 탱화를 그림이죠. 탱화를 그리는데도 시주도 하기도 했고, 불상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저희가 훈민정음 한글 천재하셨는데 언해본 같은 거, 강경도감에서 이제 언해본이라는 책을 만들 때 효론대군이 참여하고 시주하고 그 주변 대군들과 같이 다 활동하셨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20년 전까지 확인한 내용으로 지금 정리된 자료인데,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제가 몰랐던 또 새로운 효론대학교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더 밝혀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왕대별로 좀 활동했을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세조대에 많이 활동하셨어요. 세종대와 세조대에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포인트로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보시면 나와 있죠. 가장 먼저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효론대왕께서 활동했던 게 확인되는 게 태종대왕 때,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계셨을 때 금강산에 유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가볼 수가 없죠.
있는데 거기에 중건을 할 때 같이 좀 참여를 한 기록이 최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태종님도 이제 관악사 현재 지금 이제 관악사의 이제 연주암이라는 것을 3창 세 번째 중창할 때도 참여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효령대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전라도 월추산 무의사라는 절에 중창도 하셨고, 그 밑에 강진입니다. 여기가 남도산에 강진에 100년 사는 곳의 중창도 대부분 쪽도 시주를 하셨고, 폐암사는 양주에 있는 전체 폐암사입니다. 폐암사 중창. 그 다음에 홍천사는 저희 성북구 정릉도 있는 홍천사입니다. 홍천사 사리각을 또 수리할 때 처리하셨고, 오대산 원정사, 속리산 북천사, 우주원사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제도 참여하시고, 예, 수없이 많은 불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을 불사하셨는지 제가 확인해봤더니, 절에 오시는 그 부처님 형상인 불상을 만든 데도 이렇게 참여하셨고, 또 불화도 만든 데 참여하셨고요. 뒤에 지금 이미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종이라든가 이렇게 바라춤할 때 바라라고 하죠. 이런 바라도 시주하신 게 확인이 되고요. 예, 석탑도 만드셨고 다양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또 많이 한 게 불경, 경전을 언해본 간행에 참여했던 거. 예, 주변에 자기 부인 되시는 이제 예성부 부인 정식하고, 그다음에 뭐 안평대군이라든가 뭐 금성대군도 나오고 여러 대군들과 함께 같이 이런 모든 불사 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태조대에 관련된 태조실록에도 이러한 왜 이렇게 불교 신앙을 많이 믿게 됐을까? 효령대군이 뭐 교육을 받다가 불교를 알게 되고 실체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대의 가계로부터 이런 불교적인 이미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 그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현실에 좀 어렵고 자기가 괴로워하는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런 걸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를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다 이게 존재를 했는데, 이제 이런 형대군을 중심으로 한 왕실 국사의 목적은 대부분 왕실 종친들의 어떤 구병기원,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기원이 들어가 있고, 사후에 죽은 날의 추모, 죽어서도 행복한 곳으로 가시게끔, 그리고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의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은 어떤 불교적인 이제 표식, 그런 효행을 근본으로 하는 왕실의 어떤 관습하는 불교 신앙 속에서 불사를 행하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코 단순하게 그냥 어느 순간에 불교 관련된 게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빠진 거 이렇게 보기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조부, 이런 분들, 또 저희 어머니 쪽이나 주변 왕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반 민중들도 분명히 또 불교를 계속 믿었을 거고요. 촉할 때마다 또 성찰에 갔을 거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한경항에서 이제 세종이 수륙제를 펼칩니다. 수륙제 펼칠 때 불교식으로 그런 수륙제 행사를 할 때 또 효령대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러한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효령대군이 관련 최초의 불사 활동은 이제 태종대의 1908년에 경관사 유정사를 청구하는 것부터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후에 쭉 수많은 이제 불사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물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1422년에 대잠에서 간행된 묘법 연화경입니다. 이 묘법 연화경은 이제 여기 발문에 써 있어요. 이 보통 경전에 앞에 서가 써 있고 뒤에 발문이 써 있는데, 이 경전을 다시 이렇게 간행하고 만들게 된 경이나 이유를 써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경왕후의 울복을 빌고자 사촌이 성달쌤과 성계 형제에게 청하여 대자함에서 간행한 경전인데요.
회룡대군을 비롯한 이제 사만국 대부인 정씨, 이때는 요 당시에는 사만국이신데 나중에 이제 예성국 부인으로 더 올라가시죠. 정씨와 함께 승려들이 함께 시주해서 만든 경전입니다. 이게 현재 남아 있어요. 저희 국내에 남아 있고 제가 알기로 이게 보물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때 한국에서 크게 수륙제를 엽니다. 세종대에. 그래서 회룡대군께서 성대하게 수륙제를 7일 동안 한강에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세종대왕이 향까지 내려주고 3단을 쌓아서 중 1,000명에게 승려 1,000명에게 음식까지 대접하며 모두 보시를 주고 길 가는 행인에 이르기까지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또 날마다 미곡을 두어서 미국 두어섬을 이제 강물에 또 던지면 그 고기를 밥을 주는 행위를 합니다. 나부끼는 깃발과 일산이 강을 덮으며 북소리와 종소리가 하늘을 뒤르니 서울 안의 선비와 부녀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이 시대에, 이 당시에 한강에서 7일 동안 불교적인 행사 수륙제를 엽니다. 밥을 다 나눠주고 일반 민중들까지 다 줍니다. 베푸는 거죠. 서울 안에 선비와 부녀들이 다 모여듭니다. 엄청난 행사였을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 몇만만 모이는 그런 행사처럼 이런 활동의 중심에 회룡대군이 있습니다. 한강 수륙제는 회룡대군 중심의 행사로 이제 세종대왕께서 수륙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 향도 내려주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활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해줬고요. 이렇게 상수가 막 올라옵니다. 신하들이.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회룡께서 회룡대군이 종시의 장으로서 뭐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후로 특히 수륙제 이후로 세종대왕이 적극적인 후원을 합니다. 그 전에 후원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아직도 이제 태종대 이후로 계속 이제 억압하는 그런 기조였다가 요 수륙제 이후부터는 세종대왕도 수많은 불사를 후원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회암사, 지금 이제 회암사지 크게 남아있죠. 뒤에 이제 회암사가 새로 이제 조계종대에서 만드는 사찰을 만들었지만, 근데 회암사지가 이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아마 조만간 세계유산으로 점점 목록을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북교 흥천사, 이런 사찰들의 정각 불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암사지에서 기와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 기와에 효령 대군이라는 명분이 찍혀 있습니다. 기와에도 효령대군이 시주를 했기 때문에 효령대군의 뭐 어떤 업적을 기리고자 할까요? 이런 범자, 불교적인 이런 문양의 기와 겉에도 효령대군이란 본칭을 아예 명문화해서 기와를 만들어서 아마 옛날 여기 있던 건물에 이 기와를 올려드렸죠. 그만큼 여기가 왕실 사찰이라는 왕실 후원 사찰인 것을 바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종사에서도 기와가 확인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양면대군도 같이 활동했습니다. 시주를 하고 효룡대군 이렇게 명문이 다 찍혀 있습니다. 1446년으로 되어 있고요. 원종사 중창에 참여했고 소헌왕후를 위한 원종사 중창 기하불사의 참여 기록이 발굴 조사를 해서 쭉 통한 요 유물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이죠. 이게 뭐 부모원 주경과 장수 멸제 동자 다란이 경인데 이렇게 이런 이제 경전에도 많은 이제 참여를 했고요. 또 아들과 함께 같이 또 천안 광덕사에 이 경전을 시주합니다. 어느 한 지역이 편중된 게 아니라 뭐 강원도, 경기도, 뭐 전라도, 전국으로 이런 큰 사찰의 중창불사라든가 있을 때 많은 시주와 후원을 하고 직접 또 관여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태안사인데요. 태안사인데 여기 바라가 있어요. 여기 바라 여기도 전각으로 효룡대군이라는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효룡대군께서 이 바라를 이건 이제 그 개조 새로 보수해서 만들었다는 내용이거든요. 1447년에 만들고 1454년에 수리할 때까지도 효룡대군께서 이거를 이제 후원을 해서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노토 면화경에 따른 노토 면화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유문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에 주로 했던 이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찰 불사하고 시주를 해서 뭐 경전도 만들고 또 이제 왕실 기록을 보면은 이런 그 불교적인 활동을 했던 그런 가운데 이제 승려들도 많이 우대를 해줍니다. 네, 왕실 어른이 스님을 우대를 해줘요. 그 당시 사회에서 네, 고승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런 뭐 만우 스님이나 소주 스님과도 비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희롱대원께서 했던 이 당시 불사 활동이 그 당시에 좀 주춤했던 불교계 활력을 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이 다음에 이제 단종 다음에 바로 세조로 가시잖아요. 이제 뭐 이제 아픈 역사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조 연관에 일어난 이런 불교 정책에 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세조대 이제 불교를 많이 또 후원하는 정책 기준을 갖겠죠. 이거는 제가 영상 자료인데 지금 보기에는 시간이 애매해서요. 이거는 이 자료는 제가 요 출력했던 파일로도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필요하시면 이 파일을 받으셔서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던 희롱대원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한 그 영상을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파일을 좀 달라고 하셔서 뭐 이제 컴퓨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면 자제분들 통해서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시죠? 옛날에 왕가비라는 드라마에서 희롱대원이 뒤에 이렇게 나오고 뒤에 수양대원이 나오고 예, 이거 한명에서도 희롱대원이 나왔었고요. 예, 가장 유명한 이제 사극이죠. 용의 눈물에서도 희롱대원이 나오고 등장을 하고요. 예, 대왕 세종이 나왔고 나는 왕이었던 영화에서는 심지어 희롱대원은 스님으로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픽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영화로 보이기 위해서 워낙 불교를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스님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예, 이런 것도 좀 있다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세조의 어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조 때의 형태의 활동을 좀 다시 살펴볼 텐데요. 예. 세조는 아시다시피 단종을 폐위하고 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에 대한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도덕성 부분에서는 좀 이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종친에 수장했던 희롱대원과 함께 이런 불교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좀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자 하지 않았을까. 세조대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서 가장 활발히 불교에 대한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왕위를 위해 왕의 정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희롱대원 또한 참 애매하죠. 예, 같은 이제 우리 왕실 사람들께서 죽고 죽이면서 내가 왕이 되고 이런 모습을 종친의 수장으로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일어나서 안 될 비극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이제 이 왕권의 정당성을 유지시켜야지 이 왕조가 이어갈 수 있고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저는 그런 역할로서 이제 이런 불사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조 불사에 세조가 뭐 사찰 어디 오각사라든가 이런 데 불사할 때 많이 참여합니다. 가장 많은 활동을 보입니다. 세조대에. 예. 그래서 이런 안정과 이게 못하네요. 예. 안정과 이제 강화. 그래서 세조 주기 7년부터 14년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들이 어조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불교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회암사가 세조대에 이제 건립이 되는 사찰이거든요. 그리고 사찰에 다 희롱대원과 관련돼서 불사가 일어나고요. 이런 왕권 다툼 이런 참화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대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기록들을 한번 갖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불교적인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희롱대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흥천사 종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아마 그 보신각 쪽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흥천사 종입니다. 흥천사에 이 종을 만들 때 효로대왕께서 도제주를 맡으셨어요. 이 총 감독을 맡으신 거죠. 그 명문의 글씨로 그 당시 유명한 정난동이 해설을 쓰셨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온각사가 완공되자 경찬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도 효롱대군이 이제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세조대 뭐 부안군에 있는 실상사라든가 뭐 여러 승차들을 효롱대군과 그의 부인과 또 왕실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천사의 목조 아미타불 자상이라고 있어요. 1458년도에 조성된 목조 불상인데 이 불상 안에 보통 불상을 만드는 이 안쪽에 복장이라고 합니다. 감춘다고 하거든요. 배 안에 감춘다고 해서 복장이라고 하는데 복장 유물에 이 권선문이 확인됐는데 권선문 말미에 제군 종칭 각 안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다 이제 좀 불교적인 부분에서 좀 해소시키고자 하고 했던 그런 의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에 왕룡사원이라는 성찬이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요. 현재도 이 불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복장 요물에도 이제 효롱대군이 나와 있는데 효롱대군이 사인을 합니다. 보통 수교일이라 하거든요. 효롱대군이라 쓰시고 보자를 이렇게 사인처럼 해서 쓰시는 게 흔히 많이 돼요. 경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데 다 자기의 사인을 남겼어요. 그냥 내가 참여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걸 만들 때 내가 시주하고 후원한다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테마는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지은원이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광경 16간 변산도라는 테마예요. 146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테마에 기록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록인데 이걸 좀 화기라고 합니다. 화기에도 효롱대군포라고 이제 시주자명에 써 있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유형의 불교적인 그런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이제 좀 빨리 좀 진행했는데요. 조선 초기에 시행된 이런 사회적인 억불 정책, 그 다음에 왕실의 어떤 불교 신앙을 좀 제가 살펴봤고, 효롱대군께서 활발히 활동을 했었던 특히 세종대와 세조대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롱대군께서는 아마도 이제 불교로서 종실, 왕실의 어떤 안녕과 친족을 규합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던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지금 그 당시 현재 어떤 그런 세조대 어떤 그런 정권의 안정과 정당성, 그다음에 그 다음 왕들 이제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 왕조를 이끌어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종실의 수정으로서 이거의 기반을 가지고 또 안 좋았던 거를 좀 해소시키고 그리고 돌아가신 선대의 여러 조상과 자기 왕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극락왕색을 기원하는 의도로 이런 불사활동을 펼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제가 요 논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아마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잘 모르셨다고 하면 이런 효롱대군께서 직접 후원해서 만든 유물들이 아직도 또 아까 보여줬던 여러 사찰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그곳으로 또 가보셔서 보시고 또 그 사찰이 조선 왕실과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왕실에서 후원해서 이렇게 사세가 기우는 거를 다시 불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다라는가. 효롱대군뿐만 아니라
이 조선 왕조 전 시대를 걸쳐서 봤을 때 수많은 왕과 대군들이나 뭐 문정왕후도 유명하시잖아요. 문정왕후라든가 흥선대원까지도 사찰에 불사했던 그런 수많은 기록과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그 불사를 통해 남아있는 건물과 뭐 불상, 도랑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그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계신 그 지역 근처라도 찾아보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찾아서 다녀보시고, 어쩌면 이제 왕손이신 거잖아요. 왕실 어른의 손이시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미래 세대한테도 우리 이놈들께서 이런 활동을 해서 이렇게 했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셨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손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아마 그 나중에 컸을 때 그 친구들도 또 이런 데도 찾아가보고 또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다가왔지만은 또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제 조상에 대한 조상님이 어떠한 또 활동을 하셨고 어떠한 의미를 두셨을까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지만 지금 오늘도 또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라도 제가 좀 더 이때 연구했던 자료 이후라도 더 많은 게 밝혀진다 하면은 또 그런 걸 또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잘 자료로서 남길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궁금한 거 물어봐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또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 시간 끝나면 점심시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게 하시고요. 이따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접해보지도 못했고 또 배워보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TV를 많이 보고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봤지만 그래도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 보니까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각 가정에 자동들하게 이렇게 좀 대표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논문으로 나와 있는 그거를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든 건데요. 발표 자료 포함해서 아마 논문도 이제 각 대학교 도서 같은 데 검색하시면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논문도 PDF로 아마 다운이 될 겁니다. 제 논문도 줄고 있긴 한데요. 충분히 이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전 교육 끝나신 거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